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 지난 2년여 동안 울산 교육을 책임졌고 이제 마지막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부터 학생이 참여하는 학생 자치 확산, 울산형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까지 그간의 노력으로 인한 많은 긍정적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권 침해, 학령 인구 감소, 이 교육 현장의 과제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계획일까요?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울산 교육의 지난 성과와 미래 교육 방향성을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에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지난 4월에 이제 취임 2주년을 맞으셨고 시간이 참 빠르다고 느끼는 게 이제 임기가 1년 남아 있습니다. 오늘 뭐 주제별로 자세한 이야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지난 2년 3개월 동안의 소회, 또 기억에 남는 성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2년 3개월이 지났는데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다. 그렇죠. 이렇게 그 생각이 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뭐 격려해주고 또 응원해주신 덕분에 좀 생각보다는 순탄하게 잘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성과도 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교육발전 특구에 선정돼 가지고 직업계 학생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이제 만들고 있고, 또 이제 뭐 교사들의 권익을 위해서 이제 그 교육활동 보호센터도 확대해서 이전한 성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시 성과는 많이 있지만은 조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가장 컸던 사건이 취임하고 바로 이제 발생했던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서희초 교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정 때문에 사망한 사건. 그 사건을 보면서 이제 많은 국민들도 충격에 빠졌겠지만은 저도 뭐 교육감으로서 우리 학교의 구성원들인 뭐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가 이렇게 뭐 갈등으로 이렇게 점철되어서는 좀 교육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근본적으로 우리 그 교육 현장의 분위기를 좀 서로 이제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갈등이 생기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어려움도 이해해보고 그 갈등을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잘 풀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좀 학교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뭐 작년부터 이제 평화롭고 따뜻한 학교 공간을 만들어보자 하는 걸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하고.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이렇게 좀 그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잘 풀 수 있는 그런 관계 회복적인 그런 뭐 생활 교육을 한번 교사부터 시작해서 학생까지 또 요즘 학부모도 하고 있지만은 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걸 원래 이제 작년부터 본격 시작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성과를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학부모님들도 전 국민이 그 안타까운 일을 목격하면서 많은 생각을 또 하셨을 텐데 교육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정책이나 어떤 시선들 또 많이 바뀌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회복적 관계 말씀하셔서 또 하나 1호 결제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였잖아요. 이것도 뭐 회복적 관계에 포함되는 일일 텐데 이게 사실 가정에서도 좀 신경 써주셔야 하고 이게 근절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년 3개월 동안 어떤 변화들이 좀 있었을까요? 큰 변화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교권 침해 문제가 좀 뿌리가 상당히 좀 깊은 문제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많은 이제 우리가 많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나서가지고 좀 학교 폭력의 그 가해 학생들 좀 잘 지도해보기 위해 가지고 한 명 한 명 좀 이렇게 만나서 매일 거의 가끔 매일 짧은 시간이지만 만나가지고 아이들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뭐 어려움이 뭐냐 관심도 많이 표해주고 하는데
쉽지는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게 또 그 가정에서의 문제가 따지보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예. 학부모 연수도 좀 많이 지금 그 가정에서부터 아이들 잘 이렇게 아이와의 그 유대관계를 잘 하고 방치하지 않도록 네.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 참여가 좀 많이 좀 교육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죠. 예. 낮아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네. 어쨌든 뭐 교육감님이 그 곳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네. 두고 계시니까 안심은 되는데 네.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과제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 참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뭐 AI, 인공지능, 네. 기후 위기 등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네. 이전의 교육들은 뭐 부족하거나 때로는 뭐 맞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미래 교육이 점차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울산의 공교육이 이런 시대를 어떻게 좀 대응해야 할까요, 교육감님?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있는데, 뭐,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AI가 등장하고, 뭐, 그 외에도 뭐, 기후위기가 막 닥치고 있어가지고, 예. 사회가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혼란스럽지만은, 어른들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뭐 10년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까, 또 어떤 직업이, 괜찮을까 고민이 많은데, 제 생각은 이런 이제 변화의 속도는 더 빠를 것 같아요. 예.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이제 환경이 바뀌는데, 교육이 그 변화만 계속 따라가가지고는 늘 아하. 뒷공무니만 따라갈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그 변화 하나하나 추적하면 안 되고 어떤 변화가 닥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그런 변화된 환경을 자기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바꾸기 힘든 환경에 대해서는 또 잘 적응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주는 게 미래의 교육이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량은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그 좀 비판적 사고에다가 문제를 이제 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또 탐구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혼자서 힘드니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그런 문제를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들, 주체적인 힘들을 길러줬을 때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예.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독서. 독서는 뭐 문해력을 키운다 이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세상의 많은 현상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고 예. 네. 거기에서 이제 또 해결책 자기의 가치관도 또 찾을 수 있고 그런 거 그 독서 교육을 지금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감님은 예전 책 많이 읽으셨어요? 저는 책을 지금도 책 읽는 거 좋아합니다. 예. 하셨으니까 또 권유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15분 함께 독서하기 학교에서 그런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 수업도 이제 뭐 오지선다식 정답 찾는 수업보다는 예. 이런 미래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생각하는 수업, 또 생각하는 힘, 질문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학생 중심 수업으로 많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학교마다 그 선도할 수 있는 예. 시학 교사, 뭐 더 배움 교사 이런 교사들 이제 양성하고 있고 수업 나눔을 함께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교육관인 것 같아요. 어떤 환경이 우리 아이들 앞에 오더라도 네. 거기에 내가 뒤처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네, 그 적극적. 환경 속에서 주도할 수 있는 네. 그런 아이를 키우겠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전환이 아주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AI 디지털 교과서가 네, 네. 교육 자료로 이제 격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는 소리죠. 네네. 전국 학교의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32%다. 울산 교육청 상황 좀 궁금하고 어떤 생각 좀 갖고 계신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뭐 우리는 작년부터 애초부터 그 AI 디지털 교과서가 너무 성급하게 지금 도입되고 있다. 예. 효과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았다는 뭐 주장을 늘 정부에다 늘 얘기했고, 그래서 우리 울산은 그 시범학교 중심으로 실시하겠다. 전체가 다 쓰지는 않겠다는 그 입장을 늘 얘기해왔습니다. 뭐 그런 입장 하에서 정부도 이제 예.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전국에 똑같이 이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가 완전히 자율로 맡겨놨기 때문에 준비된 학교부터
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해가지고 전국 평균보다는 또 상당히 낮은 뭐 16.8%가 이제 채택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준비된 학교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실제 이용하는 이용률은 뭐 전국에서 제일 높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 쓰기는 다른 데 비하면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또 판단해 볼 문제니까. 네네. 지난 정부에서 이제 대입 관련해서 네. 내신 9등급 절대평가를 뒤집고 네. 5등급 상대평가를 도입했잖아요. 네네. 1학기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라든지 그런 네. 취지를 무색해 하는 아이들이 경쟁에 더 좀 몰아치는, 네. 몰아붙이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바꿔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교육감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예. 고교 학점제 취지 자체는 자기가 결정한 진로에 맞춰 가지고 예. 그거를 미리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이제 상대 평가를 실시하다 보니까 그 점수를 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좋아해도 대학에 가야 되니까. 예, 등급 잘 받는 수업 듣는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좀 자기가 진로에 도움되는 하는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요 과목은 좀 등급을 잘 받겠다.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몰리다 보니까 실제 고교 학점제 취지와는 전혀 어떻게 맞지 않는 그런 이제 평가 방식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이제 그 평가 방식을 채택한 데는 또 이게 우리 입시 제도가 다 맞물렸으니까 또 절대 평가하게 되면 또 이렇게 뭐 그 점수를 또 막 이렇게 1등급으로 남발하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또 상대평가 가는데 또 상대평가는 또 이렇게 교구 학점제 취지하고 맞지 않고 해가지고 상당히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바꾸는 것도 또 혼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지금 예. 이제 고교 학점제 문제가 실제는 뭐 이게 평가 방식 문제만 또 아니고 또 워낙 다양한 과목을 학생이 들어야 되는데 예. 교사가 또 부족합니다. 예. 이렇게 정부에서 충분하게 많은 교사, 다양한 전공을 가진 많은 교사들을 배치해줘야 또 소화를 할 수 있는데 교사는 예전과 똑같이 이제 주면서 과목을 더 이렇게 다양한 과목을 듣게 하니까 한 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과목 수가 더 많아지고 그걸 또 이제 요즘 또 생기부라고 또 예. 적기도 많이 적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막 부담도 많이 커지고 해가지고 또 자기 전공이 아닌 과목도 이렇게 또 가르치게 된 경우도 많고 해가지고 정말 수업 질이 또 뜰 우려도 있고 해서 아예 좀 폐지하자는 의견도 좀 예, 많이 있는데 지금 사실 다시 되돌리기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지금이라도 뭐 이렇게 한번 깊이 있게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듣고 예. 폐지할 생각이면 빨리 좀 결정을 내야 되고 좀 보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좀 보완해서라도 이렇게 가야 될 예. 시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의 선택이 좀 나오기를 네. 기대하고요. 아까 우리 교육감님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또 하셨지만 네. 교육활동 침해 이야기 네.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지난 5월에도 제주에서 또 안타까운 예. 일이 일어났고요. 네. 네. 울산교육청 차원에서는 좀 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준비는 작년에 거의 다 마쳐가지고 다 이제 시작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저는 조그맣게 우리 교육청 안에 조금 있었거든요. 요거를 인원을 훨씬 많이 늘려가지고 교육청 바깥으로 이제 좀 확대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교사들이 좀 쉽게 찾아올 수 있게 교육청 안에 워낙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좀 들어오기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곽에다가 이렇게 사를 좀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변호사 2분도 이제 배치를 했고 또 상담소도 배치해가지고 일단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선생님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추스리고 또 이렇게 심리적인 또 치유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2분께서는 이제 법률적인 지원 막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소송 가게 된다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용되는 이제 뭐 비용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 이제 부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안에서도 요즘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바뀌었다가 좋아져 가지고 예. 예전에는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 아하.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 저희들이 이제 같이 해야 된다. 공감도 많이 형성돼 가지고 뭐 만약 수업 중에 교사에게 이렇게 침을 하거나 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제 데려가 가지고 불리합니까? 예, 분리해가지고 예. 분리만 하면 안 되니까 그 아이가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좀 반성할 수 있게끔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를 주는 그렇죠. 거군요. 뭐 나무라진 않고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 행동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좀 성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1시간에 2시간에 이렇게 그러게요. 예.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요즘은 좀 많이 자제했다고 가정에서도 좀 싶겠습니다. 교육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선생님들 뭐 찍거나 장난치는 거 보면 예,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고 중요하죠. 그런 경우가 네,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현안 좀 살펴보면 이건 뭐 전국적인 문제긴 합니다만 학령 인구 감소, 네네. 뭐 지역 소멸 우려가 네. 나오고 있죠. 울산도 뭐 작은 학교들 통폐합 네. 이슈가 대두되기도 하고 네. 뭐 북구의 일부 지역은 또 과밀학급 문제가 또 있기도 하고 네네. 이런 것들 좀 균형을 맞추는 게 예. 교육감님 과제일 텐데 어떻게 네네. 좀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주민들이 주거 지역이 순환 주거 지역이 이제 모이다 보고 밀집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 생기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떠나가고 예. 일부는 좀 몰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학교가 이렇게 그냥 쉽게 옮길 수 있으면 반 잘라서 옮기고 이렇게 하면 참 예. 좋은데 사실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주군 지역에 외곽 지역은 학생이 많이 지금 부족한 비고 있고 이제 북부라든가 이제 신거주지는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저희들 생각은 아무리 학생이 뭐 10명 이하 입학생이 뭐 2명, 3명밖에 안 된다 그래도 적어도 농촌 지역이라도 학교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의 면에는 꼭 학교 하나는 좀 초등학교 하나는 꼭 유지해야 된다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신에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왔을 때 더 충실한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만 또 특색 있는 교육을 좀 해달라. 그래서 특히 뭐 농촌 지역, 시골 지역이니까 뭐 숲 체험 활동을 많이 하는 학교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전교생이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우리는 다 모든 학생들이 다 오케스트라 당연히 될 수 있다든가, 뭐 그거는 이제 방과 후 수업 우리는 이렇게 더 재미나게 해준다거나. 작지만 뭔가 장점을 가질 수 예. 있도록 돌봄을 좀 확실하게 해준다든가 예. 이런 학교마다 이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열게 되면 도시에서 지친 아이들 부모님 이제 데리고 이제 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권장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학교가 이제 학생수 적다 보면 이게 한 학교만 가지고는 이렇게 충실한 수업을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옆에 학교하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체육도 같이 한다거나 음악 수업을 같이 한다거나 뭐 체육대회를 같이 한다거나 이 공동 과정을 좀 많이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은 학교는 그렇게 사고의 전환으로 네네. 장점을 끌어낼 수 있는데 과밀학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학급 해결해야 같은 됩니까? 경우에는 이제 예. 학교를 조금 더 짓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한 학교 많이 지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뭐 학령 인구가 감소되니까 많이 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신설 같은 거 허용하지 않는데 뭐 그래도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몇 개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약수 초등학교가 이제 좀 학생이 적은 곳이 있다가 아파트에 지어서 이제 원래 옮겨가지고 예. 3월달에 개교를 했고 폐교되었던 효문초등학교도 새롭게 이제 약간 이제 한 500m 떨어진 곳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 옮겨가지고 다시 이제 만들었고 뭐 스생초도 이제 이전을 해갖고 했고요. 그다음에 뭐 북구는 아니지만은 서사지구도 이제 서사초등학교 이제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생이 많은 곳에는 여건만 된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하거나 이전하거나 신설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안들 몇 가지 교육감님 계획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더 나누죠.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천창수 교육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향후 1년 어떤 곳에 좀 집중하는지 앞으로의 미래 교육 방향성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책들, 뭐 성과들 앞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네. 분명 아쉬웠던 것들도 있을 테고요. 네. 남은 1년 어디에 좀 집중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남은 1년은 저는 이제 뭐 교육의 본질에 가장 접근하는 학교 문화를 좀 만들어 보겠다 예.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의 본질이 뭐냐 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존엄하지 않습니까? 존엄한 존재이고 또 자기 삶에 대해서는 또 스스로 보람 있는 삶이라는 좀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고 또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또 주체적인 힘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길러줄 수 있는 단계가 이제 학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이 사회 나갔을 때 뭐 어떻게 살든 늘 당당하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고 결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사람의 존엄성도 이제 존중해주고 같이 협력하며 소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재를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아니 너무 키우는 좋은데 당연한데 그걸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예.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독서와 수업이다. 독서.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 좀 더 책을 많이 읽고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면서 혼자 스스로 생각하게 생각하고 하는. 또 그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과 토론도 하고 친구들과 토론도 하면서 또 생각의 힘을 좀 키워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 체험 활동이라든가 체험 활동 많이 했으면 좋겠다. 체험 활동. 예. 그걸 통해서도 다양한 인식의 깊이를 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체험, 뭐 문화유산이든 뭐 어떤 행사든 그런 직업 체험이든 좀 많이 하면서 간접 경험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인간관계를 잘 이렇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스포츠 클럽도 좀 활성화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또 많이 참여하고 예.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밴드도 같이 하고 그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학교 안에서 그 많은 독서와 수업과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체험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뭐 학생 자치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좀 성숙한 인간으로서 좀 예. 커갔으면 좋겠다. 그런 학교 문화를 한번 좀 완벽하지 않겠지만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학교 문화를 좀 뿌리를 내리고 싶다. 맞아요. 이런 욕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교육 전체의 숙제이기도 해요. 주의식 교육 이런 거 벗어나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생각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좀 잘 예.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요. 아까 뭐 저희가 고교학점제라든지 뭐 AI 디지털 교과서 뭐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교육 정책에 꼭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들 어떤 건 좀 꼭 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새 정부는 지방 균형 발전을 굉장히 지역 균형 발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교육도 좀 초중학 초중등 교육도 지역 균형 발전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제 좀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지역이 학교가 또 많이 문을 닫기도 하고 교육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수도권하고 똑같이 교육 재정을 줄 게 아니고 좀 지역에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학교마다 더 알찬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예. 좀 예산을 더 좀 많이 배정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은 뭐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대학들을 뭐 대학들 거점을 지금, 만들자 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초중등도 중요하다. 네, 네. 서울대 10개 만들기 중요하지만은 지금 고교 학점제 때문에 진로 체험할 데가 없다. 직업 체험할 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이제 직업 체험할 수 있는 잡월드가 수도권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영남권에는 그 지역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좀 지역에도 정부의 투자를 과감하게 해가지고 산업도시인 울산에다가 잡월드 같은 것 좀 한번 만들어 달라. 또 그런 게 목소리 많이 내셔야 되겠는데요. 그거 예. 후보한테 전달했습니다. 예. 이제 반영이 이제 좀 제대로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울산의 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육 가족 여러분, 대단히 반갑고요. 네, 우리 학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훨씬 더 건강하고 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지금처럼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고 잘 자라고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책임지고 또 안심하고 다양한 수업을 하시도록 늘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좀 지지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시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서 마지막까지 남은 기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시사진단 천창수 울산시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울산교육청이 학생에게는 공정한 교육 기회를 또 교사의 목소리에는 힘을 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이 자리에서 들어봤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이제 남은 1년은 이 정책의 뼈대를 실천으로 채워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울산교육청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겠지요. 울산 교육의 방향을 정할 나침반이 될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면서 오늘 시사진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바 천국에서 최강 알바 투입합니다. 성실 최강 알바 투입. 그 MG 감성 어렵네. 센스 최강 알바. 일머리 최강 알바 투입 완료. 최강 알바로 사장 천국. 알바 천국. 음식물 처리기는 수백 가지. 모두가 시기하는 롤모델은 단 한 가지. 결국 스마트카라. 음식물 처리를 시작합니다. 음식물 처리기 그 모두의 롤모델 스마트카라. 울산 예비신랑 신부님의 후회 없는 선택. 제4회 보라매딩 초대전이 7월 5일에서 6일 개최됩니다. 격이 다른 결혼 준비. 인기 브랜드로 웨딩, 예물, 허니문, 드레스가 한 번에. 그 시작을 더 특별하게. 2025년 마지막 웨딩 초대전. 제4회 보라매딩 초대전.